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에 올릴 내용인데, 금요일 저녁 때부터 너무 많은 재료들이 쏟아져서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중요한 거 우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 간단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직접탄 맞은 그런 굉장히 참혹한 모습이 데이터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상황인데 장 시작 전에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 뜨면서 야간 선물 일제히 폭삭 깔아앉기 시작했죠. 초반에 다우가 300포인트가량 폭삭했는데 그런데 반도체 중심으로 나스닥 엄청 더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그랬었죠. 결국 걱정 근심의 파도를 넘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했는데도 에너지 주는 하락했고요. 백신 기업인 모데나는 폭등세 이어졌지만 화이자는 하락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GPU 선두 그룹인 엔비디아 폭등세 이어졌지만 인텔과 마이크론은 또 하락하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60포인트 0.25% 올랐고 S&P 500 지수 0.39% 올랐고 나스닥 0.79%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2년물 이상 상승해서 10년물 0.644%입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 100.39로 조금 올랐고요. 하락했죠. 하락. 달러 지수 하락입니다. 조금. 원달러 1233원으로 크게 올랐고요. 원엔 11.52로 올랐고 위안달러 7.1로 올랐습니다. 유가 WTI 7.8%대 추가 폭등세 이어졌어요. 그래서 29.7불입니다. 어느덧 WTI 30불 돌파할 기세입니다. 브렌트 5% 이상 폭등세 보여서 32.8불입니다. 트럼프 말하기를 지금의 저유가는 모두한테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오르는 것이 경제에도 좋고 고용에도 좋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4월 수출 가격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5.9%, 수입 가격지수 마이너스 14.1%입니다. 중공 4월 산업생산 전년비 3.9% 상승해서요. 예상인 1.5%보다도 양호한 데이터입니다. 고정자산 투자 마이너스 10.3% 감소했고요. 소매 판매도 전년비 마이너스 7.5% 감소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2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인도 4월 수출 마이너스 51.6%, 수입 마이너스 45.05%로 폭삭 주저앉았네요. 그래서 무역수지 마이너스 67억 불 적자입니다. 독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0.7, 전년비 마이너스 1.9%로 감소했습니다. 독일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2%, 전년비 마이너스 1.9% 내려앉았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8%, 전년비 마이너스 3.2%로 역성장입니다. 인도네시아 4월 차량 판매 전년비 마이너스 90.6%입니다. 네. 미국 4월 소매 판매 전월비 마이너스 16.4%, 전년비 마이너스 21.6%고요. 뉴욕 5월 제조업 지수 48.5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이 마이너스 63.5였으니까 예상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산업생산 전월비 마이너스 11.2%, 전년비 마이너스 15%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3월 채용자 지수, JOLT 지수 619만 개인데 이 3월 숫자라서요. 이전에 700만 개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5월 숫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마이너스가 아니죠. 소비자 기대지수 67.7로 추가 감소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73.7로 이전보다는 살짝 올랐습니다. 5년 인플레이션 예상은 2.6%로 이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전주보다 34개 더 감소해서 258개이고요. 총 원유 시추수 35개 더 감소해서 339개입니다. 네, 쟁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 미국이 제조업의 부흥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이렇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와 나바로가 연달아서 지금 중공 중심으로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혔습니다. 이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는 걸 쭉 보니까 이 바이러스 위기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공급망 망가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을 때렸습니다.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놨는지 지금 일어나는 이 꼬라지를 봐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대선 쟁점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바로도 그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면서 지금 중공이 가장 큰 문제거리는 맞는데 이 중공만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즉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의 흐름이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전 방식으로는 달러 벌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달러 벌 수 없다는 것은 돈 벌 수 없다는 것이죠.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돈은 달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정책을 바꿔버리면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질서의 자리를 잘 잡아야 향후 글로벌 국가 순위 결정될 때 좋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그 인터뷰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 자막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이 전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갖고 그러니까 말장난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나바로는 이러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어떤 그 정책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입니다.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관세 올려야겠죠. 장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규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활용해서 골자는 이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공급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그건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 규제 완화의 내용에 그래서 환경과 노동 관련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하면은 생산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고 기업 비용 그럴 때 규제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파생되는 비용,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정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하면은 생산비 하락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국에 두지 뭐 하려고 중공에 두겠습니까? 네? 미국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국가입니다. 같은 값이면 미국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가령 말이죠. 이번에 현대차 전 라인이 한국에서 스톱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허접한 부품 한 개입니다. 한 개. 허접한 부품. 그거 우리가 못 만들어서 만들 줄 몰라서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중국이 전부 셧다운 되어버리니까 현대차 라인이 셧다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꼬라지를 미국이 지금 무수히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던 그 마스크 그거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마스크 공급망도 지금 미국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공 때리기와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관점에서 적절한 공급망, 필요 최소한의 공급망, 이거는 반드시 미국이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이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화웨이에 대해서 그 반도체 공급 전면 차단한 거, 이거와 관련된 그 논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로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를 그 당시에도 찍었었죠. 그래갖고 중공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조치를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조치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제품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화웨이 거래 금지한 거 1년을 더 연장하는가 했더니 사실 1년 더 연장한 거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전면 공급 금지 조치입니다. 해외 칩 메이커들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거 포함된다고 봐야죠. 미국 기술 사용하는 경우 화웨이에 칩 공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 상무부가 수출 규정을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로서 그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최근 수년간 미국의 중공 때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최근 가장 마지막 그 로이터 기사를 보면은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그 희망적인 그 보도도 있고, 또 유예기간 120일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식적인 법 기술에 불과하고요. 핵심은 화웨이 거래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완전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식하기로는 화웨이 저거는 기업이라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중공 군대의 일부로 보는 거 아닌지, 예? 즉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은 중공 군대하고 거래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어떤 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끝장 보겠다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자, 트럼프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We are not happy with China. 예? 차이나 저 너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싫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한번 당해보니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진핑하고는 말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상당 기간 중공 때리는 조치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런 어떤 그 배경에서 이제 이번 조치를 한번 몇 가지 논점을 보겠습니다. 왜 반도체로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가 이겁니다. 도대체 왜 반도체냐 이겁니다. 전략 물자에는 석유나 식량도 있잖아요. 예? 중공은 석유와 식량도 반드시 수입해야지 생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보면은 석유나 식량은 대체 공급이 가능하고요. 일정 기간 소비 팍 줄이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층 계급부터 이제 죽어나겠죠. 그런데 반도체는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 막으면 관련 산업이 망가져 버립니다. 반도체가 석유나 식량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략 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수십 년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뭐 5G라고 지금 말하지만 사실은 5G를 넘어서 6G, 7G로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반도체에서 이런 어떤 혁신 작업은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치열하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가령 하이닉스 그 반도체 핵심 라인에 거기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만 격리시켜버리고 그 라인은 계속 돌려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방패로 쏟아지는 총탄 속으로 기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물자가 반도체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반도체만큼 중요하고 필수 보완제, 그러니까 반도체만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이제 돌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좀 특별하게 따르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필수 보완제인 것이죠.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 이 산업 구조를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기능적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산업이 말이죠. 국제 분업이 딱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 하고요. 처리 장치는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CPU 부분은 인텔이 갖고 있고요. GPU 부분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퀄컴이 갖고 있고요. 이거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조달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 예? 영국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암사라고. 근데 그것도 한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데이터 저장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1, 2등입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OS 아니에요. 아니면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리 장치,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이런 게 바로 이런 시스템 산업을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필수 보완제들입니다. 전부 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다 스톱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꾸러미를 형성합니다. 필수 보완제입니다. 전부 다. 한 개라도 없으면 전체가 스톱됩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치열하게 대가리 깨지도록 경쟁을 하면서 또 한편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CPU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팔리질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아픈 곳입니다. 예. 왜 이 시기에 이런 강공을 하는가 이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바이러스를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는 경제를 회복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엄청난 강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바로가 한 말입니다. China should pay for virus. should pay for virus. 중공이 싸지른 똥을 지금 우리가 치우느라고 미치겠는데 우리가 똥 치운 값 받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중공이 바이러스 퍼뜨려서 미국인이 죽고 경제가 망가진 손해배상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should가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must보다 should가 더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China should pay for viru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공이 지금 미국이 자꾸 중공은 이러고 있죠. Enemy is virus, not China. 이렇게 미국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미국 너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지 왜 자꾸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이런 뜻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중공이 이렇게 개기고 있으니까 중공이 알아서 스스로 손해배상 협상에 기어 나오기까지 중공 경제를 확 부셔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미국이 당한 것 이상으로 일단 부셔 놓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공한테 결국 이익일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부수겠다는 겁니다. 이거. 미국에게 개기다가는 손해만 누적되고 나중에는 결국 미국 원하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게 될 거다.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는 겁니다. 가령 이번에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10조 달러 가령입니다. 10조 달러 손해가 났다면 일단 중공경제에 10조 달러 이상으로 확 부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상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시진핑하고 말도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사일 날리는 것 외에는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치 효과는 어떨 것인가? 파급 경로 어떻게 될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그 거래 금지되는 적용 범위는 화웨이 그룹 아니겠습니까? 화웨이와 그 계열사겠죠. 모든 중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공의 다른 기업들한테는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공은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겠죠. 예? 그래서 화웨이는 지금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손가락이나 빨아야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걔네들도 나름대로 반도체 굴기한다, 반도체 독립한다 하면서 일부 저급 제품 설계하고 만들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손가락 빨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화웨이 빈자리를 다른 기업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스마트폰에서는 중공 내부에도 화웨이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예? 이름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걔네들이 화웨이 대체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폰 사업부가 일정 부분 화웨이를 대체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웨이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앉아서 죽지는 않겠죠. 예? 시체를 방패에서 하면서 전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화웨이는 별도로 말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다 이게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난 가을에 화웨이 처음 제재하고 할 때 말이죠. 그때 다 여러 번 분석이 됐던 건데, 화웨이는 별도로, 가령 화웨이는 안 되니까 상웨이라는 일종의 위장기업을 만들어갖고, 사오거나, 하여튼 생사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순환 동원할 텐데, 문제는 이런 것이 통할까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1년간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쟤들이 어떻게 루프홀, 즉 개구멍을 파는지 다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데이터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개구멍 제공하는 회사들까지 보복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무역전쟁 때 어떤 그 보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극적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지금 강펀치가 날라오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이 문제이지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행하면은 화웨이한테는 치명상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화웨이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못 파는데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장의 수요,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수요라는 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모든 수요자들의 애그리게이트 넘버입니다. 애그리게이트 넘버. 예?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장의 전체 반도체 수요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반도체는 포스트 바이러스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두 그룹의 핵심이기 때문에 화웨이 수요가 사라지면은 화웨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요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과도기 지나고 나면은 전체 수요는 화웨이와 무관하게 시장의 전체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할 거다. 이거 걱정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예. 다만 화웨이 수요를 대체하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올지는 모르잖아요. 가령 화웨이 경쟁하는 어떤 그 A사가 있는데 그 A사가 화웨이는 그전에 하이닉스에서 사왔는데 화웨이를 대체할 그 A사가 삼성전자한테 사올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크론한테 사올 수도 있고요. 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 간에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이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 메모리 분야는 과점 비율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 매우 높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의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TSMC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설립하는 건 이거는 위에서 봤던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 반도체 또 산업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TSMC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먼저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본질적으로 하층업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기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로 이 기회에 하이닉스는 지금 120조 원 규모 용인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죠. 이게 진행 중이죠. 아직 본격 투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러스 이 전과 후로 글로벌 상황 완전히 변했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산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면은 최소한 미국의 생산기지, 생산 거점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없으면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이닉스 시총 지금 대략 60조입니다. 시총의 2배 가량을 지금 한국에다가 추가로 투자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지 매우 의문입니다.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용인 버려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예. 중공의 보복 가능성, 또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는 중공이 지금 보복한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라는 거, 이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그러니까 관변 영자 신문이죠, 중공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름도 알고 시기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텔이나 퀄컴, 구글 이런 걸 뭐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텔, 퀄컴, 구글 여기에 나오는 그 제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걸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고요. 또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며칠 전 나온 보도로는 이 소송전을 주도한 미국의 주지사나 미국의 주로 공화당계 의원들이죠. 상원 의원들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보복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 놈한테 복수하는 거지 어떤 경제적 보복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령 보잉 항공기 구매 안 하겠다. 안 하는 걸, 안 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보잉의 항공기 대체제가 유럽의 에어버스 아닙니까? 과연 이 판에 유럽이 미국과 갈등을 야기할 짓을 할지, 이건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럽도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에어버스 몇 대 더 파는 그런 어떤 딜을 할지 의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중공이 무역 합의 파기하면은 중공이 입을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뾰족한 보복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복한답시고 개기면 미국한테 얻어터지는 시간만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더 세게 얻어터지고 더 오래 얻어터지다가 결국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미국과 중공 간의 긴장관계, 정확하게는 미국이 중공을 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니시먼트. 중공 때문에 미국이 긴장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충격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중공한테 벌 세우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질서 재구축하는 비용 부담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새 판 짜는 비용이라는 거죠. 단기에 부분적 일시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만 되면은 경제는 그 가능성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결국 미국은 중공제조 2025를 부셔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simple and easy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very simple and very easy입니다. 중공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같이 못하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중공은 국군을 걸고 반도체 패권을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갖도록, 중공이 그걸 갖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잖아요. 예.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공제조 2025를 달성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찌르면 막을 수가 없고요. 예. 미국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공의 반도체 굴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반도체한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미국이 부숴주니까 땡큐 트럼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는 중공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겁니다. 예. 미국 때문에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릴 일은 없겠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인수전이 발발할 가능성, 즉 반도체 세계대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텍사스의 새로운 걱정거리,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텍사스의 새로운 걱정거리. 지금 유가 폭락 과정에서 한때 찬양을 받던 세일 기업들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 땅 밑에는 기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파면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기름은 절대로 쓰레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매우 중요한 모든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핵심 원자재입니다. 에너지 원인과 동시에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자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가득한 저 땅이 중공이 인수해버리면 어떡하나. 파산한 세일 기업들 중공이 싼 값에 싹 걷어가보면 어떡하냐. 이게 텍사스의 새로운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인수하기 전에 한국 기업들도 미국 세일 기업 인수하는 거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60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20%, 고작 100억 불입니다, 이거. 메모리 세계 제필을 꿈꾸는 중공한테는 이거 껌값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똥값이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주식이 똥주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재무구조, 이익 규모 보십시오. 황금주입니다, 이거 황금주. 그런데 똥값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주식수가 너무 많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무려 6억 8천만 주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많았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이닉스 저거 깡통 됐다가 기사회생했죠. 그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 자본시장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 그래서 중공의 국부펀드가 대략 한 200억 불 정도만 딱 확보해서 수십 개 계좌를 지구촌 곳곳에 분산시킨 다음에 하이닉스 주식, 저 똥값인 저 하이닉스 주식 야금야금 사 모으면 이거요, 사람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두 명 핵심 요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흔적도 없이 20% 이상 딱 확보하고 나서 등장하는 거죠. 짠하고. 그러면 하이닉스 현재 경영진하고 굳이 경영권 혈전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가급적 중공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 전쟁할 때 영순위 전략이 바로 그것이죠. 적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배주주를 우군으로 확보하면 끝나는 게임이죠. 그래서 말로 해서 항복 안 하면 그 다음에 실력 형성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또 한편 말이죠. 이런 생각도 중공 인구 14억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중산층 이상 그 경제를 가진 인구 1억은 넘을 것 같고요. 대략 1억은 넘는 걸로 그 다수가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 정확한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국심 넘치죠. 그래서 가령 1억 명이 하이닉스 주식 3주씩만 사면은 3억 주 대략 과반 확보하게 됩니다. 넘어가는 거죠. 하이닉스 넘어가는 거죠. 중공으로. 그리고 쟤네들은 땅이 늘잖아. 땅값이 똥값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지 공짜로 준다 하고 이사 오라 하면은 이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은 메모리 반도체 굵기 간단하게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십 가지 관련 쟁점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내용을 한 10여일 전인가 그때 그 당시에도 비가 왔었는데 제가 이 채널 커뮤니티에 한번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말이죠. 아니 제가 하이닉스 전번에 뭐 폭락할 때 많이 사놔놓고는 이제 중공 인수설 퍼뜨린다 이런 댓글을 달아갖고요. 제가 좀 불쾌해서 지워버렸습니다. 예. 댓글 다신 분한테 불쾌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댓글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갖다서 지웠습니다. 중공 인수설 이런 거 퍼뜨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자본시장 지금 100%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 모든 곳에서 접속할 수 있고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반도체 산업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런데 지금 지존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저는 앞으로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거 망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유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유는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이 5월 초에 회견문 조용히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켓 리스크가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개별 위험, 유니크 리스크입니다. 예. 저는 그 커뮤니티 그 포스팅한 거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 이거 별도 영상으로 준비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이 논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싶습니다. 예. 그냥 잠잠히 있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남는 거는 하이닉스 뿐인데 만약 이게 넘어가면은 한국은 30년 이상 바로 백해버릴 겁니다. 근데 아직은 대응 수단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 애들 저 물 먹일 수도 있고요. 하니까 하이닉스 경영진이 정신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중공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중공이 거짓말하고 사실을 숨기고 미국이 달라고 하는 바이러스 샘플을 주지도 않고 지난 1월 초에 중공이 그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했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비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폼페오가 말한 그 바이러스 샘플 파괴한 사실은 결국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기사 한번 보시죠. 그래서 unauthorized 랩이라고 했으니까 뭐 비공인 연구실 거기에서 나온 바이러스 샘플을 안전을 위해서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파괴했다는 겁니다. 중공이 주장하는 파괴의 주관적 동기에는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 주관적 동기 왜 부쉈는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파괴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죠. 미국이 달라고 한 그 샘플을 파괴한 객관적 사실을
자백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주목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증거 내놔라. 증거 없을 테니까 내놓지 못할 거다. 이렇게 외교부 대변인이 조롱성 멘트 날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나바로 어저께 그 인터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초기에 중공이 바이러스의 그 치명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 바이러스 세계로 수출한 거 아닌가? 이거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바로가.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입니다. 그들로 나바로 이 분들은 트럼프와 수시로 앉아서 소곤소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쟁점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공이 공식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냐, 그 생물안전등 그 P4라는 거, 그 연구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생물 무기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쟁점이라고 입에서 말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말이죠. 생물 무기설은 현재로서는 미국 그 정보당국이 공식 부인한 바가 있죠. 즉, 미 정보당국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 유전자 조작된 거 아니다. 천년 바이러스다. 이게 정보당국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생물 무기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생물 무기설을 인정해버리면 이거는 지금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생물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생물 무기설은 여전히 미국이 증거 확보 중이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바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중공이 부셨다는 그 바이러스 샘플. 미국이 달라고 하는데 왜 파기를 했는지, 그 증거 인멸행위 아닌지, 이건 매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유럽 등이 중공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초 기원과 전파 과정과 그 과정에서 중공의 노력이 과연 적절했는지, 중공이 정말로 막을 수 있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막지를 못해서 지구 전체로 퍼진 것인지, 이거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다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웃깁니다. 서방 세력들이 중공을 이미 잠정적인 범죄자로 딱 찍어놓고 조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관적 동기를 가지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심의 사실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중공의 반대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이런 조사 해봤자 결국 중공의 명성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 반대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중공의 반대 이유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등의 그 독립적 조사 요구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합리적 조사 요구를 반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